여러분은 은퇴 후 매일 반복하는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TV를 켜는 일, 동네 편의점까지 천천히 산책 나가는 일 혹은 집안 구석구석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 그 행동이 단순한 습관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은퇴 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은 한 은퇴자의 일상이 어떻게 그를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 전 그는 대기업의 인사팀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커리어를 관리하던 사람이었죠. 퇴직 후에도 그는 나름대로 질서 있는 삶을 유지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떠나고 나니 일이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미뤄뒀던 집안일도 하며 지냈지만 어느새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켜놓은 채 뉴스를 보고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오후에는 늘어지게 낮잠을 자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수가 줄었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은퇴하면 쉰다더니 나는 왜 쉬는데 더 지치는 걸까?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마을복지관 앞을 지나며 시니어 체조교실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그날따라 문 앞에 서 있던 할머니 한 분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도 한번 해봐요. 재미있어요. 그 한마디에 이끌려 들어간 곳에서 그는 5명 남짓한 노인들과 함께 몸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웃음도 나오지 않았지만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찾는 일이 생기자 그의 하루 리듬이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던 체조는 어느새 3번으로 늘었고 끝나면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름을 외우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는 점점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TV 대신 운동복을 챙기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몸을 움직이는 것에 집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은 80세에도 매일 그림을 그렸고 또 다른 이는 손주와 함께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열정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다시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그는 스마트폰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영어 단어를 외우고 점심엔 복지관에서 체조를 하고 오후엔 동네 어린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퇴직 전엔 늘 평가하고 비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하루를 살아내는 게 감사해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직함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배우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거창한 목표나 거대한 결단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단지 매일 같은 시간에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행동이 그를 외로움에서 꺼내주고 다시 세상과 연결시켰습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복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그 반복이 TV 리모컨을 쥐는 손동작이냐, 운동화를 신는 행동이냐에 따라 5년 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은퇴 후에는 하루를 규칙 있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그 규칙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기나 식사 시간 지키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작은 약속을 지키는 일, 다시 말해 자기 존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는 하루에 한 페이지 책을 읽는 습관으로, 어떤 이는 하루 30분 걷기로, 또 어떤 이는 짧은 일기 쓰기로 자신을 단단히 지켜냅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그 지속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의 무게중심이 바깥이 아니라 자기 안으로 옮겨갑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변화를 미시적 회복력이라 부릅니다. 한 번의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반복이 인간의 뇌와 정서를 안정시키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간의 구조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회복이 빠른 사람은 일정한 생활 루틴을 유지하는 이들입니다. 그 루틴이 때로는 산책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글쓰기나 취미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반복입니다. 은퇴자 중 상당수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수익이 날까, 이게 의미 있을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런 계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보다 행동 자체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정체성이 재구성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3가지로 꼽습니다. 첫째, 작은 루틴을 만든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이 주도하는 행동을 정해두는 겁니다.
둘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한다. 혼자만의 루틴보다 함께하는 루틴이 훨씬 강력한 회복력을 줍니다. 셋째, 배움의 습관을 놓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행위는 뇌의 활력을 유지하고 정체감 상실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변화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서 갈립니다. 누군가는 뉴스를 켜며 세상의 불안을 흡수하고 누군가는 운동화를 신으며 자신을 새롭게 세웁니다. 그 차이가 5년 후에는 얼굴빛, 말투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지금의 일상이 너무 단조롭고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일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아침 10분 걷기, 하루 한 줄 일기 혹은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는 일. 그 작은 행동 하나가 5년 후에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반복의 시작입니다. 그 반복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 수도 성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의 선택으로 자신을 다시 빚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이 반복하는 그 행동이 어떤 사람으로 당신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장이 전혀 다르게 그려집니다. 누군가는 시간을 죽이는 법을 배우고 또 누군가는 시간을 살리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자에서 후자로 천천히 옮겨간 한 사람의 변화의 기록입니다. 그는 특별한 목표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젊은 시절부터 자기 개발을 즐기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퇴직 후 매일 하던 한 행동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퇴직 직후 그는 세상과 단절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을 관리하고 조직을 이끌던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그를 반겨주는 건 오직 조용한 집안 공기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는 그 분주함 속에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신문을 펼쳐도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점심 무렵이 되면 오늘 하루가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TV 리모컨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척했지만 사실은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은퇴한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정체성 공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설명해 주던 직함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대답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는 그 무너짐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평생 남의 일정을 조율하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기의 하루를 설계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변화의 실마리를 잡은 건 아주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복지관 앞을 지나던 어느 날 운동복 차림의 노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체조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심코 발길을 멈추었고 마주친 노인의 웃음 속에서 낯선 온기를 느꼈습니다. 한번 해봐요. 기분 좋아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를 문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나이도 배경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몸을 움직인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매주 같은 시간에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 작은 반복이 그의 하루를 다시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자의 삶에서 중요한 건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리듬의 회복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가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네는 일. 이 단순한 행위가 삶에 다시 시간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는 점차 달라졌습니다. TV를 켜던 손은 운동화를 묶는 손으로 바뀌었고 낮잠 대신 준비 운동을 하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자 마음도 풀렸고 복지관의 작은 대화들이 그에게 세상과의 연결감을 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체조 수업이 끝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운동하던 노인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누군가는 손주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고향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 대화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직장인으로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즘은 배우는 중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약간의 쑥스러움과 함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습관을 시작한 건 체조 때문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기쁨을 알게 된 그는 그 다음 단계로 마음의 움직임을 원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선생님이 권한 영어 공부 앱을 휴대폰에 설치했습니다. 처음엔 단어 몇 개 외우는 것도 버거웠지만 매일 30분씩 꾸준히 하다 보니 재미가 붙었습니다.
성취감이 생기자 자신감이 돌아왔고 자신감이 생기자 더 많은 일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원봉사 신청서를 냈고 이제는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며 읽어주는 시간은 예전의 회의 시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취미나 봉사활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 안의 무기력과 싸워 이겼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행동이 그에게는 일종의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존중의 루틴이라 부릅니다.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영역을 확보할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은퇴 후에도 일상의 작은 통제가 가능할 때 삶은 다시 균형을 되찾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갑작스러운 자유에 당황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방향이 없을 때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건 목표가 아니라 행동의 기준입니다. 그는 매일 9시에 운동을 하고 오후엔 복지관으로 향하고 저녁엔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누구의 지시도 강요도 없지만 이 루틴이 그의 하루를 단단히 지탱합니다. 그 반복 속에서 그는 다시 나라는 존재의 무게를 느낍니다. 은퇴 후 자신을 지켜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나는 매일 뭔가를 한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는 걷고 어떤 이는 글을 쓰고 어떤 이는 꽃을 가꿉니다. 중요한 건 행동의 일관성입니다. 반복되는 행동은 마음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불안과 외로움이 스며들 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자기 안의 소리에 귀를 막고 세상과의 연결을 잃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첫 5년을 정체성 재구성기라 부릅니다. 이 시기엔 사람의 뇌가 새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며 새로운 자극과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 시기를 방치합니다. 그러다 보면 뇌는 퇴화하고 감정은 위축되며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그가 체조와 공부를 통해 스스로를 바꾼 건 단지 체력을 기른 게 아니라 뇌를 다시 깨어나게 한 일이었습니다. 매일의 반복이 그의 뇌를 훈련했고 그 훈련이 마음의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은퇴하고서야 비로소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남을 평가하고 관리했지만 자신을 관리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공부하는 그 단순한 습관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줬다고 고백합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늘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부드럽게 웃습니다. 행동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그는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시간과 행동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시간은 넘치지만 의미는 사라집니다. 그 의미를 다시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하루의 기준이 되고 기준이 쌓여 습관이 되면 사람은 다시 자신을 회복합니다. 5년 전과 달라진 건 세상이 아니라 그 자신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환경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퇴직 후 삶이 달라지길 원한다면 내일 아침 단 한 가지라도 다르게 시작해보세요. TV 대신 신발을 신고 신문 대신 책 한 페이지를 펼치고 휴대폰 대신 펜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매일의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삶을 조금씩 재구성할 것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매일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힘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사소한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반복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